사랑이요? 아니, 사랑하면 일단 가족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긴 해요. 노답, 노노. 뇌답. 예스. 네, 안녕하세요. 노답, 뇌답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코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아니면 고민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골라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고민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준비됐을지 한번 허규영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메일 보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봤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보다도 상대방을 더 우선시 여겼고 연애에 많이 몰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이 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는 걸까? 왜 변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나 사랑이 유일한 것이고 한 사람만을 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와닿은 것이 처음이라 그런 건지 저도 제 스스로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의 반은 남자라는 둥,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둥,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인 생각의 흐름은 아닌 듯한데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어서 이렇게 메일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허규영 선생님 표정이 갑자기 좋아지는데 사랑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사랑이요? 아니, 사랑하면 일단 가족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부모님, 와이프랑 아이 얼굴 네, 또 떠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웃음이 나오네요. 윤희 선생님은요? 저도 사랑하면은 되게 막 설레고 저도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랑이라는 건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그렇구나. 그렇죠. 말하니까 네. 좀 약간 너무 낯뜨거운데 단어 자체가 예쁘죠. 맞아요. 아무튼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서는 사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가 우선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잘 사랑을 하고 계신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헤어지셨거나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만약 굉장히 정말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단계라면 그리고 잘 만나고 있고 그런 단계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렇게 잊어진다? 글쎄요. 그 순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분은 잘 만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예쁜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윤희 선생님처럼 그 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분께서 정상적인 생각의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렇죠. 정말 사랑에 빠지면은 그런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윤희 선생님은 사랑이 굉장히 예쁜 단어다, 설레임을 준다라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사랑이다? 사랑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어떤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정말로 마치 내가 힘들 때 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 내가 괴롭고 이런 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랑 이런 힘든 감정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 들어보면 부모님을 사랑을 하긴 하는데 얘기하긴 힘들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경우도 많죠. 이게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그분께 말을 할 수 없다. 그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죄책감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이런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힘들어할까봐, 어머니가 힘들어할까봐, 아버지가 괴로워할까봐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터놓고 얘기를 못한다. 이런 경우도 진짜 많죠. 허규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희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여러 종류고 네, 그렇게 하나로만 정의되기는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희우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사랑 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사랑의 3요소라고 해서 친밀감, 열정, 헌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밀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친밀한 감정 공유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 따뜻한 부분. 그리고 열정은 네, 굉장히 에로스적인 약간 열정적인 유태적인 그런 사랑. 헌신은 약간 이 사연자분께서 하고 계시는 게 좀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긴 한데 예, 상대방을 좀 이렇게 지켜주고 싶고 네, 뭐라도 해주고 싶고 이 사랑을 좀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좀 강하신 것 같고요. 저는 네, 이 중에서 예, 다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친밀감? 네, 네, 윤희 선생님은요? 열정이겠죠? 아니요, 저도 친밀감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게 그런 음. 뭔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거에 먼저 떠올랐으니까. 근데 열정이나 헌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이거를 빼놓을 수는 없죠. 물론 그렇죠. 이제 선택입니다. 예, 이걸 빼놓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골고루 좀 균형 있는 사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캐나다의 심리학자 J.A. 리라는 분이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전에 허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열정적인 사랑, 어떤 에로스 이런 사랑이 있고 유의적인 사랑, 루두스. 이게 라틴어라서 좀 읽기가 어렵네요. 루두스 맞는 거죠? 네.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친구 같은 사랑, 스토르게, 소유적인 사랑, 매니아, 실용적인 사랑, 프레그마, 헌신적 사랑, 아가페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 가장 먼저 보통 사랑, 뭐 멜로 이런 거를 떠올리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열정적인 사랑일 것 같아요. 뭔가 육체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는 사랑이라고 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껴안고 스킨십하고 뭐 온갖 키스하고 뭐 이런 종류의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불같이 떠오르는 그런 사랑을 딱 말하는 것 같고요. 유의적인 사랑은 그냥 이제 상대방과의 만남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제 돌아가면서만 만나기도 하고요. 네, 깊은 관계보다는 사랑 자체를 인생 자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큰 사랑이 유의적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런 유의적 사랑은 지금 사연자분하고는 거의 정반대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분께서는 이런 사랑하시는 분을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 친구 같은 사랑, 스토르게 같은 경우엔 열정보다는 뭐 친구로서 알게 되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소꿉친구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뭐 영화로도 많이 등장하는 것들 같고 이게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정으로 산다 약간 그런 것도 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유적인 사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이 뵙는 분들이죠. 네, 의존 그리고 질투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인데 질투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더 애정을 갈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결국 상대가 지치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헤어지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끊지 못해서 결국 상대가 질려서 약간 끊게 되는 그래서 힘들어서 병원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소유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정말 괴롭죠 이런 게.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좋아해가지고 말 그대로 집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는데 그거를 내가 더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매달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밀어내고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결국 헤어진 다음엔 굉장히 뭐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런 사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지난번에는 이걸 이만큼 못했으니까 이번엔 더 해야지 하다가 처음부터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실용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 상대방의 자질을 계산하고 평가해서 의도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상대를 선택한다. 마치 결혼 정보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만나는 경우가
아마 가장 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경우도 잘 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사연자분께서 좀 하고 계시는 사랑의 유형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랑이고요. 자기는 오히려 잃는 자기 상실적인 그런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크게 6가지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하나가 옳다, 어떤 건 나쁘다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랑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걸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나는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는 좀 이유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분이 잘 사귀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사랑에 어떤 갈등이 생겨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그런 뭔가의 갈등, 나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뭔가 그만큼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사랑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들었었던 말인데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절대로 일심동체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저 결혼식 때도 들은 얘기인데 저희 주임 교수님께서 네. 주례사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라 이심이체다. 네. 어쩌면 제가 허규영 선생님 결혼식 때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하고 그 사랑하는 상대방하고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괴롭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사람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같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막 강요하고 이러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괴로움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은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럼 우리가 맞춰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에 포커싱을 하면 아마 그런 갈등이 혹시라도 있어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분께서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부족한 점을 상대가 채워줘서인지 그냥 상대방이 그냥 정말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외모가 마음에 든다든지 어떤 다른 외적인 어떤 다른 게 마음에 들어서 좋으실 수도 있죠.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왜 이렇게 상대방에서 이렇게 좀 빠져서 지내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헌신전 사랑을 설명드리면서 자기 상실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잃을 정도로 상대방한테 헌신하는 건 꼭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혼자서도 안정적일 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할 수 있을 때 연애를 해도 편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거든요.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너 억지로 내가 시켜서 하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 이렇게 용기 내서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나마 지금의 어떤 고민에 해결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한 이 방송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고민을 받아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고민 가지고 있으신 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